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팍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스팍이 세계 일주를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네요. 영상도 벌써 50회나 됐고, 그동안 여러분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즐겁게 여행하고 또 유튜브도 만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랑,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용적인 부분이랑, 또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또 얼마를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또 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10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6번째 나라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세계 일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5월 말쯤에 사귀던 친구랑 헤어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아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고, 밤만 되면 또 막 집에서 울고 막 알바하다가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전에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집 가면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거나 뭐 이렇게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아무튼 뭐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비보이 에드워드랑 그때 연습을 끝나고,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원즈 연습실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 연습비 3,000원 내고 하는 그 오픈 세션 같은 거를 갔었어요. 그래서 영일이랑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씨 나 오늘 또 집 가면 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영일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브루스리 TV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형 브루스리 TV 진짜 개재밌다고, 자기가 요즘에 맨날 보는데 진짜 그거에 빠져 살고 다음 편이 안 나오면 화가 나고 막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라고, 저한테 집에 가면은 딴 거 하지 말고 딴 생각하기 전에 그냥 브루스리 TV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가 막 이제 저한테 그 브루스리 TV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브루스리 형 태국 갔는데 뭐 핸드폰 누가 이렇게 우버 잡다가 누가 강도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막 호텔에서 막 얘기하다가 울고 막 좀 막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얘기만 듣는데도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진짜? 진짜 하고 이제 갈 때까지 여행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영일이랑 저랑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의 3주에서 거의 한 달 했나 봐요. 혜디랑 저랑 이제 영일이랑 같이서 유럽 여행을 한 경험이 있어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걔도 저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행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아직 브루스리 TV를 보기 전인데 제가 영일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세계 일주를 내가 갈 것 같아. 내가 영상 보면 왠지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언제 가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지? 이런 디테일이 막 잡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제 집에 가서 그 세계 일주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서 바로 브루스리 TV를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비보이의 세계 일주가 아니고 그냥 브루스리 TV, 그 우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작년 이제 6월 정도니까 이제 영상을 봤는데, 제 기억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야시장 가서 뭐 이렇게 딤섬 같은 거 먹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들뜨는 거예요. 제가 마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되게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별에 대한 그런 아픔 같은 것도 뭔가, 물론 그걸 보고 바로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리 TV를 그때 처음 보고 되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잠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브루스리 형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루스리 형님은 제가 당연히 영상 보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전 비보이라기 때문에, 비보이가 브루스리 형을 모르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제가 비보이를 시작하던 2006년 때부터 탑 클래스셨고,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도 상용화 되기 전이어서 영상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유튜브 말고 뭐 이제
비보이 커뮤니티가 딱 두 개 있었는데 힙댄천이라고 힙합나라 댄스 천국이라고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갬블러 카페, 현 코리아 비보이, 원래 코리아 비보이 카페가 갬블러 카페였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로 이제 갬블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했고, 물론 지금도 대단하지만 아무튼 브루스리 형은 당연히 뭐 누구나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상이었고 그랬으니까, 제가 윈드밀도 그 예전에 그 더블 플레이라는 그 비보이 강좌가 있었어요. 네이버에 더블 플레이 치면은 뭐 비보이 팝 형이 토마스 가르쳐주고, 비보이 레이저님이 헤드스핀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강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브루스리 형이 윈드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춤을 처음 출 때도 브루스리 형을 이제 봤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되게 더웠을 때인데 언제지? 2018년인가 여름에 제가 갬블러 크루 공연 헬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브루스리 형님이 공연 연습이 끝나고 제가 약수역에 살고 있었는데 약수역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폭스바겐 차량으로. 네, 그것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뭔가 삶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뭔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뜨자마자 세계일주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세계일주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날 알바 끝나고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6개월짜리 12월 5일날 끝나는 거. 제가 6월 4일날 결심해서 6월 5일이 돼서 바로 통장을 만들어서 12월 5일날 끝나는 6개월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과연 모을 수 있을까? 제가 알바로 해서 버는 돈이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알바로. 그리고 제가 어쨌든 월세를 살고 있고 생활비로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과연 저금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정말 노력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월세를 살았었는데 월세 5만 원 내고 살았어요. 이 이유는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100만 원 저금해서 월세 5만 원, 그리고 핸드폰이 거의 10만 원 나가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 5만 원이네? 그때 당시에 레슨도 하고 있었으니까 레슨 3명을 개인 레슨 하고 있었거든요. 레슨 하면서 내가 정말 괜한 사치를 안 부리고 열심히 모으면 600만 원을 모을 수 있겠다, 12월 5일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적금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작년 10월에 앨범을 냈거든요. 앨범 내고 이제 한국에서 팬미팅까지 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앨범 내고 팬미팅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좀 역부족인 느낌이 났지만 뭐 차곡차곡 돈을 잘 모았고, 제가 배틀 오브 더 이어도 다녀왔거든요. 10월 말에 배틀 오브 더 이어 월드 파이널 다녀와서 퍼포먼스 1등 그리고 배틀 2등 하는 되게 제 인생의 꿈이었던 배틀 오브 더 이어 무대에서 그렇게 상도 받는 되게 좋은 일도 생겼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면서 되게 뭔가 즐거운 일들과 함께 세계일주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하려던 월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딘가에 얹혀 살게 됐어요. 얹혀 살게 됐는데 3룸인데 각 방에는 사람이 다 살고 있는 3룸. 저는 거기에서 거실에서 제가 여기 창고를 치워가지고 여기서 살아도 되냐, 집 주인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월세 5만 원만 내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강아지들도 같이 있었는데 뭐 저도 강아지들이랑 이제 같이 살았죠. 저도 이제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6월부터 이제 11월까지는 거기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집에서, 저희 집이 신갈입니다. 집에서 삼청동, 제가 알바한 데는 삼청동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출근을 했었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6개월이 마냥 뭐 즐겁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조금 배고프게 살긴 했죠. 알바에서 밥을 엄청나게 점심에 먹고 퇴근을 하고, 저녁에 배고프면은 삼각김밥 하나랑 그 5개의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버티니까
삼각김밥 하나랑 요구르트 하나 사면은 1,250원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이제 살았고, 그 집이 이제 제가 거실에 살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름 되면은 거의 진짜 습하고 땀이 막 비 오듯이 오는데, 막 거기 이제 영일이도 같이 살았으니까 저 덥다고 형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막, 걔 방은 거의 빙하기였는데 빙하기 남극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방 문을 좀 한 10분 정도 열어주면은 제가 또 조금 시원해져서 좀 잠들고, 아무튼 또 되게 그렇게 또 이제 도란도란 잘 이제 살다가 어쨌든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돼서 이제 제가 여행을 1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돈이 6개월 동안 590만 원을 모았습니다. 600만 원에서 10만 원 모자라 590만 원을 꾸역꾸역 모았는데, 그 이후에 친구들이 또 돈도 주고, 또 이제 지인들, 부모님한테 돈도 받고 해서 플러스 40만 원이 돼서 제가 630만 원을 만들었어요.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 그리고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제가 항공 마일리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레이시아로 시작을 했는데 말레이시아까지 공짜로 갔습니다. 마일리지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수중에 630만 원이 있는 채로 이렇게 여행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서적을 보고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630만 원 들고 여행을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진짜 적어도 뭐 2천만 원, 많게는 4천, 5천만 원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내가 여행을 그래도 10개월, 10달은 그래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여행을 길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하루 예산을 짠 게 하루에 25,000원으로 버텨보자 해가지고 동남아에서 하루 평균 2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스텔은 보통 이제 6,000원에서 7,000원이니까 하루에 사용했던 돈이 18,000원에서 17,000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물론 나라에서 나라 이동할 때는 모두 육로 이동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동남아 5개국을 36일 동안 여행해서 사용한 돈이 103만 7천원이었습니다. 여기 동남아 가계부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14만 4천원, 태국 31만 3천원, 캄보디아 22만 5천원, 라오스 19만 9,500원. 그렇게 해서 베트남까지 해서 이만큼 돈을 사용했어요. 거의 뭐 하루 평균 25,000원에 잘 맞춰서, 물론 좀 가끔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여행을 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월 26일 날, 그러니까 여행하기 전날에 확진자가 0명이었어요. 0명. 1월 26일 날 확진자가 없었는데 제가 여행하는 첫날 4명이 딱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뭐 마스크 껴라, 뭐 조심해라, 뭐 손 씻어라, 뭐 약간 좀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엔 좀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여행을 이렇게 뭔가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땐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그때는 전혀 못 느꼈죠. 저도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라오스에서 루앙프라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케이고 형이랑 같이 다닐 때였는데 미국 할아버지가 호스텔 방에 있었어요. 미국인 할아버지, 좀 이렇게 좀 흰머리 많고 좀 벗겨주시고 좀 근데 간지는 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셨어요. 엄청 여유가 있으셨어요. 항상 뭐 오늘 뭐 하다 왔어, 여기 어디 가봤어, 어디 폭포 가봤어, 이러고 있는데 숙소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한국 큰일 났어. 확진자가 2배로 뛰어서 지금 200명이 넘었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나 벌써 200명이나 됐다고? 나 나올 때 4명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진짜 심각하다, 조심하자. 근데 전 솔직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조심하면 되겠지 이러고선 뭐 제 여행에 이렇게 좀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베트남에서부터 뭔가 여행이 순탄치 않은데 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브라질에 왔는데, 브라질은 또 되게 잠잠한 거예요. 그 병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아예 없고,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이 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그래서 공항에서 저한테 너 마스크 끼고 있으면 괜히 도해받으니까
마스크 벗어라고 말할 정도로 좀 그렇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더니 브라질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 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국가에서 사회적 격리를 선포하면서 스케줄 중간에 하다가 스탑하고 저는 다시 상파울루로 돌아오게 된 거고요. 돌아오게 됐고 이제 공연은 저 뒤로 밀리고 7월 말 8월 초로 밀리고 그리고 예정돼 있던 시드니 공연도 취소가 돼서 저는 자동적으로 이곳에 남게 됐습니다. 뭐 이곳에서 비자도 또 연장해서 8월 때까지 지내야 되는데요. 제가 세계 일주 한다고 진짜 6, 7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꼬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100일이란 시간 동안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인상 깊고 마음이 아팠던 게 캄보디아에서였어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처음 캄보디아 발 딱 디뎠을 때 봤던 장면이 구걸하는 장면이었어요. 땅에서 뭐 주워 먹고 구걸하고 어떤 애는 뭐 초등학교도 안 돼 보인 애가 막 구두를 엄청 열심히 닦고 돈 벌려고 그걸 느끼면서 여기 지금 이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게 되고 싶고 뭔가를 좋아하고 인생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꿈을 꾸기 전에 오늘 하루 살려고 이렇게 생업전선에 뛰어든다. 나는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세계 일주가 하고 싶어 세계 일주 나왔고 나는 비보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꿈이었고 나는 가수로 데뷔하는 게 꿈이었고 엄청 계속 꿈을 꾸었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느낀 게 내가 뭔가를 꿈꿀 수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난 너무 행복한 거다. 거기다가 내가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내가 오늘 몸을 누일 잠자리가 있고 내 팔다리가 너무 멀쩡하고 뭐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거에서부터 감사를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였죠. 그때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때문에 제가 지금도 되게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사회적 격리 기간이 계속 길어져서 뭐 어디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냥 여기 집 안에서 지금 작곡가 형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곡 작업도 하고 뭐 유튜브도 열심히 만들고 도네이션 받아서 또 다른 어린이 업체에다가 기부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작은 감사를 좀 찾아가면서 이것도 여행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제가 50개를 만들었는데 진짜 뭐 100일 동안 50개 만든 거면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영상을 계속 만든 거니까 그것도 제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있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오늘 하루 즐거우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를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얘기하는 자리를 한번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월까지 브라질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욕심 같아서는 안전한 선에서는 여행을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한국에 들어갔다가 좀 진정되고 나중에 다시 나와도 되는 거고 저는 어쨌든 제가 이 세계 일주 일정이 끝나도 여행 유튜브는 계속 하고 싶어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막 그렇게 절망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30분 넘게 떠들고 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 저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살고 있고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 계속 찾아서 하고 즐거움 계속 찾아가고 행복 계속 찾아가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댓글로 달아드리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